CIS랑 그 다음에 SBI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지분이 CIS 있으니까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나이인테크 이 종목들이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금요일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어떻게 움직였냐면, 네, 반갑습니다. 주먹입니다. 자, 어제 금요일장이 마감을 했고요. 이제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어떻게 금요일장이 흘러갔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그거 한번 짚어주면서,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어떻게 이제 강세 보일 섹터는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종목들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전에 영상에서 제가 어떤 종목이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CIS랑 그 다음에 SBI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지분이 CIS 있으니까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나이인테크 이 종목들이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금요일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어떻게 움직였냐면 바로 이제 흐름을 보면은, 자, CIS는 일단 다 보면은 시가를 기준으로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더 밑에서 잡을 수도 있었고, 더 뭐 위에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CIS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시간도 충분히 줬고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좀 더 제일 크게 움직였는데 시가 대비해서 7%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 딱 9시 땡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눌리는 폭이 좀 크기는 했지만, 밑에서 잡은 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시가 또는 시가 종가 정도에서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가 대비 3%. 물론 이게 3% 정도 올랐다가 빠지는 폭이 컸기 때문에 뭐 대응을 빨리 했으면은 약익절, 뭐 한 1~2% 정도의 익절로 할 수 있었을 테고, 뭐 요 정도 급하게 내려왔을 때 대응을 했더라면 좀 밑에서 잡았으면은 본전 또는 뭐 손절까지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3% 이상의 수익권을 만들어 줬고, SBI 인베스트먼트만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 시가 잡았을 때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요 정도 더 밑으로 내려가서 요 정도에서 손절했다고 치면은 충분히 흐름 보고서 마이너스 3%지만, 뭐 밑에서 충분히 어쨌든 CIS가 조금 대장 역할로 움직였으니까 이 같은 섹터 내에서는 요 종목이 흐름이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종목을 샀다가도 이거를 물론은 이제 저랑 같이 방에서 정보 공유 받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무조건 대장을 잡으라고 하지,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은 후순위로 돌아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밑에서 잡으셨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윗꼬리 튈 때는 익절로 나올 수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거 기준들을 없는 상태에서 매매를 했다면 뭐 보통 한 3% 손절 정도에서는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 7%, 3% 하면은 벌써 5%인가요? 15% 수익에 3% 손절.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누적 수익은 12% 정도의 수익을 만드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영상, 제가 이전에 찍은 영상도 꼭 유심히 관찰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장을 제가 예상을 했던 종목들의 움직임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한 주 동안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를 일단 파악하기 전에 전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금요일 밤에. 자, 보면은 한창 이제 시끄러웠죠. 자, 볼까요? 잠시만요. 자, 뉴욕 증시 제일 이제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지수였어요. 미국 CPI 5월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었죠. 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도 하는데 이제 매달 이제 발표가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이게 5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요게 이제 지금 작년 이제 동월 대비했을 때 8.6% 정도의 상승폭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상승폭으로 봤을 때 41년, 뭐 1981년부터 해가지고 4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막 이러면서 뉴스들이 굉장히 조금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제 공포를 안겨줄 수 있을 만큼 뭐 이렇게 좀 위협적으로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 보면은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면은 자 보면 벌써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제 뭐 변동성도 상승 변동성 한 번 없이 그냥 쭉 마감했어요. 나스닥은 3.5%, 뭐 다우는 마이너스 2%. 이런 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월요일 개장할 때 개파락 시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수가 뉴욕 증시보다는 조금 방어 기제가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폭이 적을지언정 어쨌든 조금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 이슈가 좀 안 좋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개파락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종목에 대한 선별과 집중이 좀 많이 필요로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매매를 최대한 줄이셔야 된다 정도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뉴욕 증시는 이렇게 보고 월요일장에 이제 어떤 종목이 좀 오를 것 같냐 제 기준으로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태양광 섹터들이 자 OCI 일단 가장 시총이 크죠. 관련주 중에서는 OCI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뭐 S에너지나 이런 좀 후발주 느낌이 나던 애들이 좀 더 세게 움직였다면은 그 전에 대장이었던 OCI가 한 번만 딱 1차 상승 이후로 이렇다 할 뭐 변동성이 없이 이제 다른 종목들, 다른 뭐 S에너지나 S폴리텍 이런 애들은 이제 조금 상승폭 대비해서 하락폭도 이제 만만치 않게 커 왔는데 OCI는 그 비교적 상승 이후로 완만하게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조금 대장 흐름을 보였던 뭐 OCI, SDN OCI가 아니죠. S에너지, S폴리텍, 뭐 SDN 요런 애들이 대장 흐름을 가져갔었다면 OCI가 좀 자리를 지켜주는 흐름이었는데 이번에 상승을 만약에 2차 상승이 들어간다면 OCI가 또 다시 한번 대장 흐름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S에너지나 뭐 S폴리텍 뭐 이런 애들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자 자리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 쪽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섹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요일장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스맥이라는 종목이에요. 물론 이제 증거금 100% 종목 제가 도움드리는 분들이나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증거금 100%는 신용미수가 불가한 종목입니다. 그만큼 증권사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종목들인데 어쨌든 최근 시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증백 종목들이 많이 튀어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흐름을 보면은 이제 스맥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한번 이제 윗꼬리 동반한 장대 뭐 양봉 만드는 듯 하다가 이제 어쨌든 종가는 좀 갭상승 띄운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이 자리를 스물스물 그 저가를 높여가면서 시세 분출을 보여왔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장에 강하게 시세 분출하고서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이 윗꼬리가 이 1월 12일 당시에 이 윗꼬리가 참 유의미한 가격대였는데 이 가격대를 뭐 여기서 지지부진한 흐름도 없이 그냥 강하게 이렇게 말아 올렸어요. 이 말은 뭐냐? 어쨌든 이 이슈가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이때 나온 거래 대금이랑 봤을 때 비슷하거나 약간 더 많이 나온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로봇 섹터의 종목들이 자리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보면은 뭐 로보티즈 뭐 물론 이제 저점에서 완만하게 올리는 흐름은 있지만 이 성향을 보라는 거예요. 주가 흐름의 성향 고점 터치하고서 이렇게 저가 대비해서 봤을 때 절반 정도에서의 조정이 보통 절반 이하까지 내려가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별 상승 이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맥 같은 경우에는.
섹터 단위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삼성전기 이제 테슬라 수주 이슈 있죠. 관련 종목으로는 캠시스가 이제 있는데, 요 종목은 이제 이게 파란색이 481선이에요. 대략 뭐 주말 빼고서 2년 정도의 평균 가격 거래 기준 그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가격을 6월 9일에 강하게 상승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 보인 다음에 6월 10일 금요일에도 한번 2차 상승 보이는 듯 하다가도 이제 흘러 내려와서 음봉으로 마감은 했지만 어쨌든 이 481선 위로 마감해서 지켜주고, 거래 대금도 목요일에 뭐 거의 2,700억 가까이 터졌는데 그 절반 수준으로 1,200억 정도밖에 안 터졌어요. 뭐 밖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이라는 거예요. 비교적 절반밖에 터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으나 이 종목을 진입할 때는 10% 이상 만약에 그 상승해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셔요.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시는데 아싸리 올라가서 20% 이상에서 상승 시작을 한다. 만약에 그럴 일은 가능성은 좀 낮지만 20% 이상에서 상승을 시작을 한다면 오히려 매수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매수 관심 있게 보시기. 근데 예를 들어 뭐 15%, 12에서 15%, 요 정도로 좀 애매하게 시작을 하면은 접근은 하지 마시고 12% 정도에서 만약에 시작을 하면은 눌릴 때 접근해서 눌림목을 잡은 다음에 상승 변동성 나올 때 빠져나오는 형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때나 접근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꼭 고려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이루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루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있었어요. 전일에 이제 전일에 정리를 따로 안 해냈네요. 일단 전일에 FDA 그 단계, 의료 단계 2단계 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그 FDA 승인을 받는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 등급이 뭔 차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FDA에서 1단계, 예를 들어 1단계다. 1단계 승인을 받는다 이러면은, 1단계는 되게 간단한, 의료용 밴드라든가, 거즈, 솜, 요런 정도를 1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이제 생명과 관계없이 그냥 좀 안전한 제품들, 그런 거를 보통 1단계,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예를 들어 심장 이식용 밸브, 아니면 혈관 팽창용 풍선, 아니면 수술용 레이저, 그런 거 딱 뉘앙스만 봐도 알겠죠. 3단계는 조금 고위험군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요런 것들은 이제 시판하기 전에는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의료기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루다는 2단계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단계죠. 정형외과용 스테이플이나 구강용 시멘트, 콘돔, 요런 것들이 약간 저위험군에 속하지만 어쨌든 위험 단계가 1단계보다는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2단계로 분류가 된 것이라고 보면 돼요. 이 단계가 높아갈수록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그만큼 좀 더 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 2단계면 사실 애매한 흐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슈가 없는 장세에서 이렇게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장기 이평선이나 단기 이평선들이 충분히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가를 잘 방어하고 있고, 지수 대비해서 방어를 잘하고 있고, 윗꼬리가 이제 빈번히 나오는 거 보면 차익 매물이 쏟아 나오는 듯 하지만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으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차익 매물 쏟아낸다라기보다는 계속 매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어요. 이 종목 역시 캠시스와 마찬가지로 금요일장에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갭을 어떻게 띄우냐 봐야겠지만 10% 이하에서 띄우게 되면은 땡큐 하고 매수 일단 들어간 다음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0% 이상 과도하게 좀 나오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예 20% 이상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 보수적으로 눌리는 과정을 본 다음에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은
자, 이수에입지스가 있어요. 이수에입지스는 알츠하이머 신약 국제 특허 출원 완료 이슈가 있는데, 알츠하이머는 뭐죠? 이제 우리 이제 지구촌 뭐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해소하지 못한 이제 이슈의 치료제들을 만드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는 어쨌든 완치가 지금 불가한 상황이잖아요. 알츠하이머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이제 불치에 해당하는 치매라던가 어쨌든 알츠하이머 이렇게, 완화는 되나, 이제 완치가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것들은 충분히 그 해당 이슈가 나오면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은 시간에서 금요일에 오히려 마이너스 3%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지 말아야 되냐? 그렇다고 그건 아닙니다. 보면은 이 빨간색 선이 장기 이평선 240일 잡힌 장기 이평선이에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 기준이죠. 1년 기준 주말 제외하고 1년 기준 정도의 가격선입니다. 이 가격선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는데 이 괴리감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5% 내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고, 그 이전의 흐름을 봤을 때 충분히 주가 흐름이 이렇다 할 반등 없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 초에 매물 테스트 한번 하면서 윗꼬리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상승 이제 장대 양봉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그 매갈이 없이 이제 쭉 내려왔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이평선을 모은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상승 시도를 하잖아요.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의 상승 시도가 있었다. 그 말은 뭐냐? 충분히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수에입지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섹터의 종목이고, 자, 다음에는 이제 시노펙스가 있어요. 시노펙스.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수에입지스랑 약간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좀 더 차트를 보면은 지저분하죠. 이렇게 쉼없이 이렇게 흘러내렸다가도 여기서 보면은 위로 상승 윗꼬리 한번 만들다가 또 이제 갭상승 띄워놓고서 또 하락은 결국에는 거의 종가 전일 대비했을 때도 종가가 저점으로 마감되는 이런 상승형 음봉이지만 마감은 더 오히려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이렇게 좀 지저분한 흐름을 자주 보인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도 이 저점을 충분히 다지고서 이 장기 이평선 하단에서 이쪽은 제외하고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건 빼고 4번, 5번째 상승 시도예요. 근데 이번에 뭐가 좀 차이를 느끼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선 307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다가, 여기서는 조금, 요 이상하죠. 요 윗꼬리. 요 윗꼬리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윗꼬리는 뭐냐? 이전에 매물 테스트 하던 것보다 고점에서 마무리됐죠. 그 다음에 조정받은 후, 종가 이거 전일 이 목요일이거든요. 이 장대 양봉이 이 장대 양봉 한번 만든 다음에 종가를 보세요. 종가를 이 241선 위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이전에 저항 매물 있던 구간 위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유심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날 보면은 그 다음날 추가 상승 나온 듯 하다가 조정을 보였지만 어쨌든 전일 대비했을 때는 고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는 가능성에 놓여있는 자리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노펙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도움드리고 있는 방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정보 공유를 받으실 테지만, 이 종목은 조금 매물이 아무래도 모두가 타면은 좀 변동성이 좀 변칙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까지 오픈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 흐름만 봐도 매물 테스트 거치고서 조정도 이렇게 잘 완만하게 나오고, 지금 이동평균선을 제가 지워서 이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이동평균선은 여기서 충분히 모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꼬리 페이크 움직임을 흐름 보이고, 여기서 보면 또 개파 상승 뛰었다가 종가는 다시 원래 자리를 돌려놓고,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보면은 다른 종목들 웬만하면 다 놀리는데 이 전일 목요일에 그 음봉을 한 번에 메꾸는 양봉이 나왔어요. 이런 종목들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종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튜브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변수가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 종목은 저한테 따로 문자를 남기시는 분에 한해서는 일단 정보를 전달하는 걸로, 그러면은 제가 그 방에 들어가시면은 정보를 전달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정리해 보면 금요일에 부각받을 예상 섹터 종목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한번 짚어드렸고, 뉴욕 증시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짚어드렸고,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에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지까지 총 3단계에 걸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다 힘들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들어요. 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 종목으로만 봐도 윗꼬리가 이렇게 너무 많고 갭상승 뛰었다가도 음봉을 만들어 버리니 여기서 뭐 어떻게 스윙을 접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어렵고, 지금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거나 낙폭 과대한 종목을 조금씩 들어간 다음에 어쨌든 단기 트레이딩을 하든 장기 트레이딩을 하든 현금 보유량이 많아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입장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할 때는 현금 보유량이 0%인 걸 너무 잘 알아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이 돈이 놀고 있으면 내가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현금 보유량이 많을수록 기회가 많이 열리는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다 같이 힘든 상황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현금에 대한 이제 좀 여유를 두시면서 매매에 접근, 좀 객관적인 시점에서 매매를 접근을 해보시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해 드린 종목을 충분히 눌리는 과정을 확인하고 후속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지, 눌린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눌린다라는 거는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확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탄력은 확실히 높아야 돼요. 그래, 그런 거를 눌린다는 거지, 거래 대금이 그냥 밑으로 쏘는데 밑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눌리는 과정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종목들을 진입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개인 매매하실 때보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 공개하지 않은 이 종목까지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이 상단에 있는 그 문자 번호로 1번을 남기시면은 제가 방에 지금 입장을 시켜가지고 정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원하시는 분만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거는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이 영상 업로드라든가 방에서 또 정보 전달을 하는 것도 꾸준히 해드릴 테니까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러면은 우리는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